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종학살 등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 즉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의 동참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불참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종학살 등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목하며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선수단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와 100% 응원을 보낸다며 선수단 파견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대표단의 불참만으로도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don't think that we felt it was the right step to penalize athletes who have been training, preparing for this moment, and we felt that we could send a clear message by not sending an official U.S. delegation.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일과 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 등 110개국 지도자와 시민사회가 참석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협력을 결집하는 자리인데 권위주의 차단과 부정부패 척결, 인권 존중과 증진이 핵심 의제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의 민주주의 관련 민간단체가 6일 이번 행사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점점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비민주적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given anti-democratic leaders new tools to engage in repression by using public health as an excuse to restrict people's freedoms.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민주에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가운데 웬디 셔먼 부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완벽한 민주주의는 없지만 건강한 민주주의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의 결점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극복하는 것이라고 밝혀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다른 동맹국들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각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 현재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의 동참 여부가 주목됩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들에 대한 공개 정보 보고서 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은 안보 현안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식을 형성하고 적국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앤서니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최근 영향력 전쟁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미국 정부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해 기밀로 분류하지 않은 공개정보 보고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인 대응 외에도 이들 나라들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6일 이번 보고서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도 행정부 브리핑으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 대변인의 발언이나 가끔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심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 발간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런 보고서가 북한 정부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the extent that it is possible, influencing those people in North Korea who can actually gain access to such reports
And we know from experience that at least some can. These are ways, basically, of putting strategic pressure on the regime in North Korea that don't involve actual fighting.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의 연례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의 경우 전 세계 분석가들이 널리 인용하는 참고 자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 보고서는 너무 제한적이고 산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2017 러시아 군사력 보고서나 2019 이란 군사력 보고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고 고유한 공개 정보를 제공하지만 각각 한 차례만 발간됐을 뿐이며 내용상으로도 현재의 국방력이나 전투 관련 자료들에 대해 주제별로 간단하게 정리했을 뿐 현재와 향후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없고 이웃 국가들에 대한 영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 does not really explain in any depth what North Korea's military buildup is doing relative to the forces of South Korea, what it is doing relative to the U.S. presence in the country. It focuses basically on the leader of North Korea, but not the overall strategy and shap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effort. 이런 주장과 관련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으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의 외부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들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useful for policy making. This is not for developing military responses. It's not for developing military plans. It is for public policy discussion and formulation. Yes, and there is always a lot more that could be included. You know, this has to be presented in a form that is digestible and useful. As an intelligence report, it is providing an assessment of the threat that we know exists.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 대해 계속 갱신이 된다면 좋겠지만 일단 올해 나온 보고서가 북한의 위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책 입안가들에게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년간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국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26개 나라 가운데 17위이며 외교적 영향력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호주의 로위 연구소가 6일 발표한 2021년 아시아 파워 인덱스에 따르면 북한은 포괄적인 국력이 100점 만점에 지난해보다 0.8점 떨어진 11.5점을 얻으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26개 나라 중에서 17번째로 평가됐습니다. 또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은 지난해보다 5점이 줄면서 아시아 국가 중 올해 25위로 지난해 23위보다 2단계 떨어졌습니다. 반면 북한은 군사 역량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6위를 유지했지만 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1.1점 떨어져 27.3점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또 경제관계와 문화적 영향력에서 아시아 지역 최하위인 26위로 영내에서 북한의 고립을 반영한다고 로위 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포괄적 국력에서 미국은 82.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중국으로 74.6점이었으며 이어 일본과 인도, 러시아, 호주가 그 뒤를 이었고 한국은 7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북한 의주 비행장 인근에서 차량과 자재의 이동 모습을 비롯해 무역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최근 민간 위성 사진을 토대로 의주 비행장 일대를 살펴본 결과 비행장 내 소독장 추정 건물 인근에서 차량과 자재의 움직임이 포착됐고 지난 몇 달간 비행장 울타리와 기둥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철로가 새로 건설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수입 재개를 위한 매우 중요한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팔로스는 그러나 지난달부터 신의주 세관을 중심으로 관측한 결과 무역과 관련해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지금으로서는 향후 국경 개방 시점을 전망하기는 어려우며 국경 개방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를 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협력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1 통일정책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외면한 채 남북 간 신뢰와 평화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경제 번영의 협력 관계가 진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자주국방 태세와 한미 간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 질서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대위 외교통일정보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북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제재에 묶인 개성공단 철도 연결 재개를 위해 유엔의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를 이끌어 나가는 등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